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받고 나서 곧바로 간 곳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필요한 말씀은 아까 다 드렸는데 또 뭐가 이렇게 궁금하신가요? 그럼 이게 그냥 정치적인 선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멘트가 필요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물어보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가 20건입니다. 그런데 기소는 그중에서 10건만 잘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판결은 그중에 5개만 유죄라고 하네요.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회장님 선물 잘 먹겠습니다. 예, 강요 합창단 서울시에서. 오 시장, 간간히 미소도 띠고 항소심이 기대된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지역의 아동센터를 찾아서 아이들 식사와 또 돌봄 상황도 점검했고요. 정호김 의원님, 이 보수 진영이 대선 주자 한 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본인은 좀 여유로운 모습이네요. 네,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2심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본인도 이야기하듯이 20개의 여론조사 중에 10개가 기소가 됐고 그중에 네. 5개가 유죄라고 하는데 어저께 그 재판장의 그 설시를 보면은 대체로 동기, 그다음에 정황, 묵시적 동의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법부는 증거로서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에서의 그런 어떤 동기라든지 정황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물리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세훈 시장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항소 준비를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후원 회장이 소위 명태균 씨에게 이제 돈을 지불했다 그러는데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또 무죄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상당히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예. 총 20건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10건만 기소가 되고 그중에 5건만 유죄가 나왔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항소심 기대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반응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과 민주당 인사들의 재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시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한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재명 멈춰버린 5개 재판 속개합시다. 김종국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하고 있군요. 국민의힘은 어떤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과 관련된 재판제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이 대통령직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재판을 멈추도록 그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그걸 인정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을 다 중지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을 존중해야 하는 이 법치주의를 가장 그 보수 정당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또 신경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명태균 씨의 상당 부분 주장이 창작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재판부가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도 네. 불구하고 그랬을 수 있다. 그럴 동기가 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유죄를 선고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적어도 2심 재판부에서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분명하게 1심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예. 탄핵하고 네. 확실한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명태균 씨가 옥중에 있는데 혹시 어제 예.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혹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쭉 오시원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입장 네. 이런 것을 미루고 짐작해 보면 아마 쌤통이다. 또는 뭐 오시원이 똥줄 타겠네라고 할 듯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진강 판사 같은 사람 만나 정의로운 판결을 받고 국립 호텔에서 유숙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분이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런 그 멘트들은 나중에 항소심 가면 오히려 명태균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판결문 이 녹취록을 보면 재판 속기록을 보면 원래 형사 재판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정황 증거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 종합하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예컨대 오세훈 측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1,000만 원을 뭐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오세훈 측이 요청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재판은 보면 어떻게 보인다. 이런 게 36회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판 속기록에. 그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을 증거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예컨대 오세훈과 명태균이 계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안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이런 추정적 표현을 쓰는 판결문은 형사재판에서 원래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많이 쓰였다는 이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 정황적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는 현재 유죄 판결을 한 그 사실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 심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판은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동기적인 측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재판장이 하시는데 그건 언젠간 판결문이 공개되면 대중에게도 알려지겠죠.